장영진 기자. 이 곡성 하면 다들 영화를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바로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참 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곡성 지방에서는 정말 영화보다 더 기막힌 일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곡성에서 벌어진 진짜 비극.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양 씨는 이 군청의 홍보실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때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 곡성군에서는 이 영화 때문에 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양 씨 역시도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겠죠. 그래서 그날 역시도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겨우 퇴근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따라 양 씨의 가족들이 양 씨를 이제 마중을 나왔다고 그래요. 양 씨의 가족은 만삭인 아내와 6살 난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양 씨가 이제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6살 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를 좀 돌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양 씨는 좀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는 좀 뒤에서 조금 뒤처진 채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양 씨가 이 살고 있던 아파트 입구를 싹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떨어지는 사람과 양 씨가 충돌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양 씨는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지는 와중에서 두개골을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결국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고 맙니다. 떨어졌던 그 사람 역시도 병원으로 옮겼대요. 근데 그분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하고 아들은 바로 2m 앞에, 1, 2m 앞에서 아빠와 혹은 남편이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서 투신사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5살의 공무원 준비생, 요즘 공시생이라 그러잖아요. 공시생 유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20층 복도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 그리고 소주병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열등감 덩어리다. 내 인생은 쓰레기다. 주위 시선이 신경 쓰여서 공무원 시험이 너무 외롭다. 이게 공무원 시험을 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뛰어내린 그 시간과 장소가 딱 양 씨가 들어오던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이 곡성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숨진 양 씨가 이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숨지게 되니까 지역 전체적으로 상당히 추모하는 분위기가 일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죠.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래요. 당시 경찰은 이 가해자 유 씨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역시 뭐 범죄 가해자였던 유 씨마저도 사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두 가족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인데요. 그럼 이 한 사고를 놓고 양쪽 가족은 좀 다른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사고가 나면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가해자 가족들이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더라. 이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래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유 씨 가족이 직접 찾아와서 백배 사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양 씨 부인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양 씨 유가족들이 말렸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분을 용서한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건 그쪽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처를 잘 치료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는, 정말로 참 이 세상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찾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그 공시생도 그 아파트에 같이 살던 분인가요, 그러면은? 거기 살질 않았대요. 거기 산 적도 없었대요. 인근에 살긴 했는데 하필 그 아파트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도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지금도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가장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당시에 또 만사기까지 했다면서요. 실제로 이제 이 양 씨 부인 같은 경우에도 유산기가 있었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둘째를 순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하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양 씨가 원래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늦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케이스인데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가 이 곡성이 부인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돼서 다들 더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상 관계가 궁금하네요.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가족을 상대로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쪽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큰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모금이라도 해서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군청에서도 정말 이런 분은 이 공직에서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고 해서 공무상 사망이 인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지금 이제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용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은 결국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밖에 안 남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혼자 매일 화를 내고 혼자 매일 예, 마치 용서하는 것 같지만 분노는 신동엽 씨가 제일 많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제가 워낙 우리 의견도 말 못하나요? 용서하는 척하면서 많이 살았더니 이게 화가 이 안에 가득 지금 쌓여 있어요. 네, 아주 고단수세요. 네. 장영지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그 공시생 유 씨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당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그 어떤 분에게도 말입니다.